옛날에 제가 라이브 개념이 없던 시절에 한 2010학년도? 10년도에 화장실 갈 때 라이브 이 마이크를 켜고 간 거예요. 전국에 막 생중계돼서 몇천 명 강의 듣고 있었는데, 그래도 막 사이트에서 막 라이브라는 게 없던 시절이니까 홍보를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강의 딱 끝나고 화장실 가서 이제 그 딱 화장실 가서 이거 켜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온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막 댓글창이 막 미친 듯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시원했냐, 뭐 축하드린다, 뭐 이러길래 이게 왜 뭐야 이랬더니 그때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들어가지고 수업 못 하겠는 거야, 쪽팔려가지고.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화장실만 가면 딱 큰 게 딱 들어왔습니다.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수로 가면서 극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되게 쉬운 거 먼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 1입니다. 1.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입니다. 알겠죠? 지수 로그 함수는 사실 4개 종류의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셈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의 지수함수. 맞죠? 그 다음 다시 로그 함수도 a가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 a가 0과 1 사이일 때 로그 함수. 이렇게 4개의 케이스를 알고 있죠. 그죠? 사실 이 4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형에 대해서는 수학원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미적분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음 같은 4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ax승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죠. 그냥 눈으로 보면 돼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x는 0으로 가죠. 언제? a가 1보다 클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해보실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히 커지면 무한히 커져요. 느리지만 결국 무한히 커집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가 없죠. 이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0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0보다 약간 큰 값으로 가시는 거죠. 그럼 로그 ax로 가면 어디로 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a가 1보다 클 때예요. 선생님, 그럴 때 말고 a가 1과 0 사이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프를 저 그래프 생각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니까, 이때 x가 무한대로 가면 a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0으로. 점점 사라지는 거죠. a가 0과 1 사이니까 점점 사라질 거고, 등비급수하고 비슷한 거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시작하면 이때 오히려 a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도 생각해 봅시다. 로그 ax도 어디로 가죠?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냥 그림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0 플러스로 가면 이때는 로그 ax가 어디로 간다고? 네,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8가지 정보를 정리함에 있어서 뭐 새롭게 배운 건 없죠. 수학원에서 배운 걸 보고 아, 그랬지? 맞지? 이렇게 확인했지? 이렇게 정의가 되면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리수 2의 정의도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2의 정의. 무리수 2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무리수 2의 정의 이것보다는 이런 거 저 좋아합니다. 뭐라고?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이 n승을 때리니까 2로 가더라 라는 사실에서부터 왔던 정리 두 가지였는데, 자, 다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승을 해도 뭐가 된다고? 2가 되고요. 또 다른 정의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요. 뭐라고?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에서 x분의 1승이 된다. 이 녀석이 2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의 의미는 뭘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1의 무한대승. 알겠죠? 1의 무한대승. 여기는 점점점 1로 가면서 여기가 무한대승으로 갈 때 이런 녀석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다시 말하면 이 둘이 무슨 관계가 되면? 역수관계가 되면, 이 둘이 역수관계가 됐을 때는 2로 가는 거고, 역수보다 만약에 지수가 더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역수보다. 그럼 무한대로.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지수가 더 빠르다. 지수가 밑이 감소한 속도보다 지수가 빠르다. 이러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고. 거꾸로 지수보다 밑이 감소한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럴 때는 0으로 가는 거고요. 사라지니까. 1로 가는 거고. 1로 가는 거고. 지수와 밑이 어떤 관계다? 딱 역수관계다. 역수관계일 때가 2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게 2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이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데 근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2를 넘어가죠.
이걸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극한값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이 무엇인지 아시죠? 밑을 2로 만들어준 로감수를 말하는 거니까 ln 1 더하기 x를 x값으로 구해주시면 x분의 1이 위로 올라가니까 1 더하기 x분의 1은 어디로 가요? 2로 갑니다. ln 2는 1이니까 이 녀석은 1로 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의 역함수가 뭐예요? 얘의 역함수. ln 1 더하기 x의 역함수가 뭐야? 2의 x-1이거든요. 요 녀석을 식의 의미로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죠. 1코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lnx 있었다고 칠게요. 이게 y는 lnx였습니다. 그런데 ln 1 더하기 x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요? ln 1 더하기 x는 여기서 1만큼 평이동시켜서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어진 녀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ln 1 더하기 x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1만큼 평이동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x분의 ln 1 더하기 x가 1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말하면 0,0 여기서 0을 빼고 여기서도 0을 빼고 이렇게요. 알겠죠? 0,0을 뺐을 때의 기울기가 1로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 기울기가 1로 간다.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1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의 역함수 ln 1 더하기 x의 역함수인 이런 녀석을 취해주시면 얘는 뭐예요? 2의 x 빼기 1인 녀석이겠죠?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켰으니까 우리는 y축 방향으로 평이동시킨 녀석이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평이동시켰을 때 2의 x-1이 나올 것이고 그 녀석에다 x를 나눈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도 여전히 똑같이 1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들은 사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의 정의로서 1의 무한대승이 나오면 항상 1을 생각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수로감수의 극한으로서 두 번째 내용이고 저기 맨 앞에 있었던 내용은 그냥 너무 당연해서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했겠어요? 당연히 미분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수 로감수의 미분을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수 로감수의 미분 해보겠습니다. y는 ln x를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는 ln x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h가 0으로 점점점 갈 때 ln x 더하기 h에서 ln x를 빼고 얘를 h로 나눠서 미분 계수를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이 녀석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야? ln 1 더하기 x분의 h가 되고 여기 h가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사실 이 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찾자면 얘네들을 일치시키면 0으로 가는 녀석으로 일치만 시키면 무조건 1로 간다. 얘네들을 0으로 가는 녀석으로 일치시키면 무조건 1로 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x분의 h니까 여기도 뭐라고 해주면 될까? 여기도 x분의 h를 일치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x분의 1을 곱한 거니까 x분의 1을 해주는 게 맞겠고 이 녀석 둘이 일치가 됐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얘가 1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x분의 1이 되더라. 아, y가 ln x면 따라서 y 프라임은 뭐가 나온다? x분의 1이 나온다. 라는 희한한 일이 드디어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ln x는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x분의 1이 나온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로그 ax는 어떻게 미분합니까? 자, 이 녀석을 미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를 lnx로 밖으로 빼고 얘를 lna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잖아요. 자연 로그로 다 통일을 시키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상수에 불과한 거니까 lnx 미분하면 방금 뭐라 그랬어요? x분의 1이라고 했었으니까 요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이 녀석이 미분된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미분을 할 경우에 이게 y 프라임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로그함수 미분한 거 끝났죠? 오케이? 자, 지수함수 미분하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y 꼴 ex를 미분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역시 그대로 가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미분의 정의대로 넣고 시작을 합시다. 1 더하기 x 더하기 h가 되고 여기서 1에서 x를 빼고 얘를 h로 나눠주시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떻게 빼주면 돼? 이 x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 h에서 1을 뺀 다음에 h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얘가 어디로 간다고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1로 간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재밌는 게 뭐냐면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녀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x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돼요. 이게 바로 y 프라임 자기 자신이 되는 녀석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좀 더 일반화된 지수함수는 못 풉니까? 풀 수 있겠죠. 일반화된 지수함수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y의 ax 승입니다. 이런 녀석은 미분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정의대로 쓰시면 됩니다. h가 0으로 갈 때 ax 더하기 h에서 뭐 해주면 된다고? ax승을 빼서 h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ax승이 똑같이 공통이 되니까 요 녀석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아까 e는 우리가 1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a도 아세요? 당연히 방금 전 했던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e의 h승하고 a의 h승의 차이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밑을 2로 그대로 바꿔주시면 여기 뭐가 돼? ln a h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뭘 만들어준다고? 0으로 가기만 가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a의 h를 어떻게 했다고? e의 ln a 하면 여기가 a잖아요. 그래서 a의 h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뭐라고 깔아줘야 되겠어요? 여기 h가 아니라 여기다 뭘 깔아준다고? 나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ln a를 일부러 어디서 갖고 와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똑같아지니까 나중에 극한값 가면 얘는 어디로 갈 거라고? 역시 똑같이 1로 가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고, 뒤에다 뭐를 붙이면 돼? ln a를 붙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로 갈 테니까 우리가 드디어 미분한 값은 뭐예요? 따라서 y'은 ax승은 그대로 있는데 뒤에 ln a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얘는 ln a를 곱해주면서 끝나는 거고, 얘는 ln a를 나눠주면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지수로그의 반대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로그 함수 미분할 수 있겠니 없겠니? 미분할 수 있죠? 끝난 겁니다. 모조리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을 구하거나 미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요 e의 결정적 역할이 중요했었습니다. 알겠죠? e가 있었기 때문에 ln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것 덕분에 모든 미분이 가능했던 거지 않습니까? 알겠죠? 삼각함수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부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뭐였지? 덧셈 정리였죠. 알겠죠? 덧셈 정리를 미리 해놓은 게 뭐냐면 요 역할을 대신해 주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덧셈 정리가 있으면 삼각함수의 미분도 역시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일단 삼각함수의 극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극한 1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은 좀 드립니다만은, 너무 당연해서 이건 꼭 드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sin x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계속 진동하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존재하지 않아요. sin x도 코사인 x도 둘 다 리미트를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진동해서 발산합니다. 알겠죠? 진동해서 발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뭐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나마 좀 생각할 거리가 있다면 이런 게 있겠죠. 2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만약에 탄젠트 x를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요? 당연히 네, 양이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고요. 꼭 반대로 2의 파이에 플러스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훅 빠지게 됩니다. 알겠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바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지수로 감색 극한 2처럼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놈은 기하학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 알아놓죠. 삼각함수의 극한 2입니다. 요것들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왔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문제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킬러 문제를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킬러 문제를 맞으려면 보통 시간이 넉넉해야 돼요. 킬러 문제를 풀 만한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킬러 문제를 애초에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킬러 문제 10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야 그나마 풀리는 겁니다. 5분만 투자를 하면서 나는 킬러 문제를 못 풀어서 힘들다 이러면 킬러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 문제를 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킬러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킬러 수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선 4점짜리를 완벽하고 제대로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시간 절약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 줄일 때 제일 시간 줄이기 좋은 단원이 어디냐? 삼각함수 극한이 나오는 그 기하 문제 있잖아요. 그거 일본 컷으로 줄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일본 컷 딱딱 지워버리면 되게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는데 해보다 보니까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휘극이다. 남이종 극한이다. 이래가지고 휘극이다 이렇게 부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걸로 이제 수업을 했더니
어느 날 이제 심심해서 한번 나무위키에다가 이름은 나미종 검색해보니까 나무위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 나미종 하면 삼각함수의 극한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아 x분의 sin x를 쉽게 푸는 법 그게 자체가 되게 그거 애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내 걸로 확 도장을 찍자 싶어가지고 호라이즌이라고 오르비에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책이 한 100 몇십 페이지야. 두꺼운 그냥 하나의 책인데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삼각함수의 극한 이거 있잖아요. 이거의 뭐 그냥 일반 2자 4점짜리 문제, 수능 4점짜리 문제, 킬러 문제들까지 모든 문제들을 빨리 푸는 방법들이 다 총망라된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왜냐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문제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러잖아. 근데 그 세타가 영어로 가는 거는 2003년 12월. 200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6구 수능에서. 진짜 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지게 끝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수능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29번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삼각형 때려가지고 푸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년 동안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그 책을 써놨는데 이게 끊기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팔리고 있고 근데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드릴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리고 특히 그 책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로 100 강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은 제로 200부터 시작하거든요. 알겠죠? 드릴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은 개념을 잡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적화되게 줄이는 거는 안 하고 그냥 교과서적인 방법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걸 들은 다음에 오늘 남중에 삼각함수 극한 수업을 하면 쉽게 푸는 법도 알려주나?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거 있었으면 오늘 수업에서 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딱 정말 기본기. 예를 들면 남인종이 아니라 예를 들면 EBS 선생님으로 대체돼도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그렇게. 알겠죠? 그렇게 딱 표준적인 걸 먼저 하고 알겠죠? 거기서 이제 잔재주를 부릴 거면 나중에 잔재주를 부리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아직 잔재주를 부릴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극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부채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 그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항상 뭐 삼각비로 표현이 되죠. 이게 사인 세타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가정하 이게 사인 세타가 되고 요 호의 길이가 뭐가 돼요? 호의 길이를 세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연장을 쭉 시켜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이 바로 뭐예요? 탄젠트 세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인 세타,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요. 자, 여기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시면 중간에 얘가 기준을 세워줍니다. 자, 기준 하면 대각선 기준으로 얘는 곡선이니까 이 대각선보다 길고 얘는 직선이니까 대각선보다 짧죠. 알겠죠? 사인 세타랑 세타를 비교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사인 세타는 세타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런 걸 듣고 그냥 그렇지 나도 알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꼭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제가 진짜 많이 본 그림 중에 정말 학생들이 이렇게 잘못 그리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y = x를 그려놓고 sin x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y는 sin x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죠? sin이 x를 넘지를 못한다고요. 절대 넘지를 못해요. 이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sin 세타랑 세타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크다고? 세타가 더 무조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in x가 위로 올라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덕분에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나온다고 보셔야 되냐면 x가 그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게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sin 세타를 너무 동글동글하게 그려서 그래요. sin 세타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반원들이 막 붙어있는 태극 모양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 1이지. 2분의 파이, 1이니까 얼마쯤 되는 거냐면 1.57,1이에요. 알겠죠? 3.14의 절반이니까 1.57이면 1.5보다 더 큰 거잖아. 기울기가 3분의 2보다 낮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1,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1.57,1이면 여기를 찍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sin x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x보다 sin x는 밑에 있다. 이렇게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 점을 꼭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여기서는 가운데 길이가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세타랑 사인 세타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힘들 수가 있죠. 뭘 말씀드리는 거냐 이런 겁니다. 요 세타하고 요 탄젠트 세타를 비교하면 탄젠트 세타가 좀 눈으로 봤을 때 길어 보이긴 길어 보이지만 얘가 곡선이니까 또 펼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로 비교하는 거냐? 넓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세타인 게 확실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탄젠 세타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2분의 탄젠 세타가 세타보다 클 거라고요. 알겠죠? 삼각형 넓이보다 얼마큼 크니까
부채꼴 넓이보다 삼각형 넓이가 이만큼은 무조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사인 세타가 되면 탄젠 세타가 된다 이렇게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탄젠트는 이미 무한히 날아갔습니다. 알겠죠? 무한히 날아갔기 때문에 탄젠트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젠트 x 그 다음에 사인 x 이런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을 수 없는 벽이 y꼴 x가 딱 기준을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값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값을 잡을 때 양쪽을 어떻게 해준다고? 세타로 나눠주시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인 세타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세타로 나눠버리면 세타분의 탄젠 세타가 1보다 크다인데 여기 탄젠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기면 이 녀석이 코사인 세타보다 크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됐어요? 이 결과? 따라서 세타가 만약에 0으로 가게 되면 세타 0으로 가게 되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어디로 간다고? 1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수많은 근사를 낳고 가치관의 차이를 낳고 모든 미분의 근거가 되고 핵심이 되는 녀석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한 식을 하나 얻기 위해서 라디안도 그래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디안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보세요. 라디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세타하고 여기 세타가 뭐예요? 같은 값이 되는 거지. 지금 계산하니까 얼마 됐어? 딱 1이겠죠. 여기가 라디안이 아니고 여기 도가 붙어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뭐 파이브는 360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 숫자를 딱 1로 만들기 위해서 라디안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알겠죠? 단위를 없애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라디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기도 했고요. 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 1이라는 식을 얻으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다시 여기서 가볼게요. 이걸 파생시킨 녀석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는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도 1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탄젠트 세타도 1이라는 거죠. 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세타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1로 가면 당연히 1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면 당연히 이런 점이 궁금하잖아요. 왜 사인하고 탄젠트만 있고 코사인이 없습니까? 이렇게 될 텐데 사인은 0으로 가고 탄젠트도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세타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는 1로 가니까 비교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차선책으로 비교를 하냐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비교해 줍니다.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요. 알겠지?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비교하는데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비교해서 얘가 0으로 가는 속도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1 빼기 코제곱이니까 뭐야? 사제곱이 되는 거죠. 알겠죠? 사제곱이 되고 여기다 뭐야? 세타 제곱이 들어가주면 돼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세타 제곱으로 구하시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네, 얘가 2분의 1로 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로 간다.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타면 탄젠 세타는 1로 간다. 여기는 똑같이 세타 제곱을 나눠주면 똑같이 2분의 1로 간다. 이렇게요. 이 친구들 3개 정도 기억해 주시면 뭐라고? 삼각함수의 극한들을 다 알게 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극한 2는 왜 배웠다고요? 아까 지수로그 극한은 왜 배웠죠? 미분하려고. 알겠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려고? 미분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할 건데 엄밀히 말하면 삼각함수의 미분이 아닙니다. 뭘 미분하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입니다. 탄젠트의 미분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젠트는 왜 안 해? 탄젠트는 몫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공부할 때 그때 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사인 x를 미분하는 거는 한번 직접 유도해 보시는 거 정말 좋아요. 왜? 미분 배웠지? 덧셈 정리 배웠지? 잠깐만 극한 배웠지? 이 세 개가 합쳐지면서 미분이 나와요.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안 할 거잖아. 멈출게요, 수업을. 수업 멈출 테니까 지금 사인 x를 미분하면 왜 코사인 x가 나오는지,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왜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는지 한번 유도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세 개가 결합되면서 사인 x를 스스로 미분할 수 있게 능력이 바뀐다. 이게 수학의 정말 체계적이고 멋있는 점 아니겠어요? 한 걸음이 딱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 로봇을 만든다고 쳐. 누구는 막 다리를 만들고 누구는 막 팔을 만들고 누구는 허리를 만들었는데 딱 세 개를 딱 합치니까 갑자기 로봇가 쭉 하면서 일어나면 그 로봇 공학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도 미분 수트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올라왔다는 거 알고 있고 삼각함수 극한 알려드렸고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 수업했으니까
결합해서 풀면 돼 이랬을 때 풀리면 세 개 다 한다는 얘기잖아 학생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웅장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sin x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을 하시면 h를 0으로 보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sin에다가 뭘 해준다고? x 더하기 h랑 sin x를 빼서 푸는 거. 이거 배웠잖아.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거 미분의 정의에서 배웠죠. 수투 미분의 정의에서. 자, 다음 두 번째 뭘 배웠어요? 덧셈 정리를 배웠습니다. sin x 더하기 h를 배웠으니까 덧셈 정리네? 이러면서 푸시는 거예요. sin x, cosine h, cosine x, sin h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재미 붙이면 자꾸 또 논술로 대학 가려고 그래. 논술은 문이 좁으니까 서브로 두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다시 h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했는데 h분의 sin h를 배웠잖아. 언제? 방금 배웠잖아. 알겠죠? 얘가 1로 갈 거니까 우리가 구한 녀석은 cosine x가 일단 만들어져 있겠고요. 여기 보시니까 sin x로 묶었을 때 cosine h 빼기 1이 돼 있는데 cosine h 빼기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얘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h 제곱이 돼야 2분의 1로 가든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든지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얘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갈 거고 얘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요. 그럼 sin x에 붙은 애들이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면서 사라지니까 얘들도 같이 사라지면 cosine x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cosine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in x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cosine x가 되고요. cosine x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sin x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그때는 또 부호가 달라져가지고 알겠죠? 왜냐면 덧셈 정리에서 빼기가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sin x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하고 싶었던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좋은 문제라서 여러분이 한번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서 필수예제 문제 1번 잠시 보시고 좀 이따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